논문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학문적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작성 과정에서 다양한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이번 글에서는 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자주 범하게 되는 대표적인 실수 5가지를 소개할게요. 내가 생각했을 때 논문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큰 함정은 계획 없이 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부터 포함해 실질적인 실수 유형을 조목조목 짚어드릴게요.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바로 주제 선정이에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관심보다는 교수님의 권유나 이점, 선배들이 했던 주제를 그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방식은 논문 진행 중 흥미를 잃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완성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또 하나의 실수는 세부 계획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대강의 일정만 잡아두고 시간 나면 해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논문을 진행하면 마감일 직전에 몰아서 쓰게 되고 그 결과 품질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논문이라는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선 전체 로드맵을 먼저 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주제 확정, 선행 연구 조사, 설계 및 분석 결과, 정리 문서 작성, 수정 작업 순으로 계획을 세워야 해요. 게다가 주제는 연구의 방향성과 모든 논리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연구 질문, 퀘스천을 명확히 잡는 훈련이 꼭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후반부로 갈수록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 섞이고 논문이 중구난방이 되기 쉬워요. 이런 실수는 논문의 시작부터 전체 흐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따라서 학위 논문을 시작하기 전 연구 주제와 계획을 치밀하게 구성하고 지도교수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무작정 자료를 모으는 것보다 주제에 맞는 핵심 키워드를 먼저 정리하고 이에 맞는 구조를 먼저 구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도움이 돼요. 초기에 시간을 투자하면 후반 작업이 훨씬 수월하답니다. 자료조사와 인용 오류. 학위 논문은 기존 연구에 기반해 새로운 시각이나 결과를 제시해야 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실수를 범하곤 해요. 이건 논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큰 문제로 이어져요. 특히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블로그, 위키, 커뮤니티 글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료는 학술적인 근거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인용은 학술지, 논문, 학회 발표 자료 등 공신력 있는 자료에서만 해야 해요. 또 하나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인용 방식이에요. APA, MLA, 셔카고 등 다양한 인용 형식이 있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작성하다 보면 제출 직전에 전면 수정을 해야 하기도 해요. 시간 낭비죠. 논문에 들어간 모든 인용 문헌은 참고 문헌 리스트에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반대로 리스트에 올린 자료는 본문 어디엔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해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표절로 간주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인용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학문 윤리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확한 출처 표시와 형식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논문 관리 프로그램 GOTERO, ENDN OTE 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료 조사는 논문의 근간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해야 해요. 핵심 키워드를 정하고 국내 논문은 RISS나 DBP여, 해외는 구글 스칼러, PUBMED를 활용하면 좋아요. 논문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문서가 아니라 명확한 흐름과 구조가 있는 학술적 글쓰기예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해요.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 본문에 섞이거나 문단 간 논리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논문 구성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서론 마이너스 본론 마이너스 결론 사이의 흐름이 단절되는 현상이에요.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이 본론에서는 사라지고 결론은 다시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는 식의 글은 평가에서 크게 감점돼요. 논리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단락의 주제를 명확히 하고 앞 문단과 다음 문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연결어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또한 그래서?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글의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논문 구성 실수는 문장 단위가 아니라 단락 구조에서 많이 발생해요. 하나의 문단이 여러 주제를 다루거나 정리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나열하면 독자도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한 문단에는 하나의 메시지만 담는 게 원칙이에요. 논문은 설계도 없는 건물과 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논문 목차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각 파트의 역할을 정의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렇게 하면 중간에 길을 잃을 일이 적어요. 논문을 잘 쓴다는 건 독자가 읽고도 전혀 막히지 않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논리 흐름이 명확한 논문은 읽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고 연구자로서의 실력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논문에서는 문장의 명확성과 객관성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일상적인 말투나 모호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실수를 범해요. 예를 들어 매우 좋다, 상당히 많다 같은 주관적인 표현은
학문적 글쓰기에서 금기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긴 문장을 한 문단에 몰아넣는 것도 자주 보이는 문제 중 하나예요. 문장은 짧고 명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나의 문장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 하면 오히려 혼란만 주게 돼요. 중복된 단어 사용도 주의해야 해요. 결과적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분석하여 같은 표현은 읽는 사람에게 피로감을 줘요. 그리고 이런 반복은 문장의 품질을 현저히 낮춰버리죠. 동의어 활용이나 문장 구조 변형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객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논문은 주장이라기보다는 분석에 기반한 사실의 제시여야 하기 때문에 라고 본다, 라고 생각한다 보다는 로 나타났다, 로 분석된다 같은 표현이 적합하답니다. 논문은 글쓰기라는 점에서 평소 습관이 그대로 반영되기 쉬워요. 그래서 초고를 작성한 후 꼭 소리내어 읽어보고 문장이 자연스럽고 중복 없이 흐르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문장 교정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듬지 않은 문장은 독자의 집중을 방해하고 연구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돼요. 정제된 표현을 위해 맞춤법 검사기나 학술 논문 샘플을 참조하는 습관도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줘요. 논문은 초고로 끝나는 글이 아니에요. 검토와 수정이 핵심인데 많은 학생들이 초안 제출 후 피드백을 무시하거나 최소한의 수정만 하는 실수를 범해요. 이런 태도는 논문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지도교수의 피드백은 단순한 코멘트가 아니라 논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재료예요. 그러나 바쁘다, 귀찮다는 이유로 피드백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표면적인 문장만 고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자기 글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검토 없이 바로 제출하거나 문단 구조와 논리 전개를 다시 읽어보지 않는다면 중요한 논리 오류를 놓치게 돼요. 이건 심사 과정에서 큰 감점 요인이 되죠. 검토는 단순히 오탈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 논리 전개, 표현의 객관성, 인용의 정확성까지 다시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최소한 3번 이상은 전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봐야 해요. 검토를 반복할수록 글은 더 좋아져요. 읽는 사람을 고려해 문장 구조를 손질하고 불필요한 중복이나 반복을 제거하면 논문의 전문성과 가독성이 확실히 올라가요. 가능하다면 주변 전공자 친구에게 한번 읽어봐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보지 못한 문제를 제3자가 지적해줄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확인이 좋은 논문을 만듭니다. 논문의 형식은 단순한 틀이 아니에요. 논문 심사에서는 형식이 갖춰졌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평가돼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한 규정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논문을 작성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줄 간격, 폰트, 장평, 여백, 페이지 번호, 위치 같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규정을 위반하면 제출력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심사 통과 후 인쇄본 제출에서 반려되는 일도 생겨요. 특히 목차 자동 설정을 안 하고 수동으로 입력한 경우 페이지 수가 바뀌어도 수정이 반영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해요. 이는 심사자 입장에서 불쾌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논문에 대한 인상이 나빠질 수 있어요. 또한 파일 제출 시에도 실수가 자주 발생해요. 학교는 보통 PDF 형태를 요구하고 파일 이름, 저장 방식까지 규정이 있어요. 최종본 수정, PDF 같은 파일명은 금지일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학교의 논문 작성 매뉴얼은 사소해 보여도 반드시 정독해야 해요. 출판 형식은 학문 공동체가 공유하는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자세도 연구자로서의 기본 소양이랍니다. 파일 제출 전에 반드시 최종 확인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실제 인쇄된 샘플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형식적인 오류로 마지막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점검해두는 게 좋아요.